지금 상대가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원래 요런 장면이라면 김민재가 약간 앞으로 무드로 나오는 동작부터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이어랑 같이 뒤로 물러버립니다. 그쵸. 뭔가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내가 그때 거의 반 졸면서 봤지만 네. 너무 좋았어. 저는 감탄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무는 수비를 했을 때 이번 시즌 이 팀에서 잘 안 맞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낀 걸 거고 깨달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석을 해줬을 수도 있고 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주 경기에 나와가지고 사실 나올까 말까 잘 몰랐는데 다이어랑 같이 나오면서 59분 활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클리어링 3개, 인터셉트 2개, 태클 2개, 그 다음에 드리블로 공략당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라운드랑 에리얼 듀얼, 땅볼 경합이라든가 공중볼 경합에선 4번씩 해서 3번을 이겼고 그 다음에 파울 한 번 했고 터치 같은 경우는 68번을 하고 패스 성공률 98%를 보여주면서 진짜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롱볼 같은 경우에도 2번을 때리면서 2개 다 성공했던 정말 좋은 스탯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깔끔한 경기를 했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김민재가 솔직히 이전에 나폴리 때처럼 와 이런 장면은 솔직히 많이는 안 나왔어요. 거의 그쵸. 없었다시피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수는 특히나 이런 빅클럽에 있는 수비수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깔끔하게 하는 경기만 해도 평타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김민재가 사실 좀 밀렸었잖아요. 냉정하게 아시안컵이 갔다 오고 활약을 했는데 피곤함도 아마 더해졌을 거고 경기도 지고. 뭔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잘 안 풀린 경우도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든 간에 잘 안 되면서 다이어랑 더리우트 조합으로 계속 갔고 네. 그러면서 뭔가 김민재 선수 계속 게임을 못 뛰면서 김민재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한번 내가 궁금해가지고 스탯을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 22게임이나 뛰었어요. 많이 뛰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시안컵 왔다 갔다 네. 해보면 그 국가대표 대항전까지 하면 더 많은 경기를 아마 출전을 했을 거예요. 이제 챔스 같은 경우에도 벌써 7경기나 뛰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민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는 게 진짜 아닌 게 경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철강왕처럼 많이 뛰긴 했어요. 그래서 좀 쉬는 것도 맞고 솔직히 이번 경기 때 좀 많은 팬들이 불편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다이어 파트너 찾기로 이제 투엘이 좀 돌아선 것 같다. 왜냐하면 더리우트가 경미한 부상 의심이 있어서 이번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더리우트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열리게 될 챔스 경기에 못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이어 파트너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행인 거는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보다 더 빨리 선발 출전했다는 거.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나와가지고 약간은 좀 그 스로인 할 때 상대편이 그 실점을 하나 했어요. 유니온 베를린한테. 그때도 한 파이트형 수비수다 보니까 이 두 명이 그 우파메카노 무드러 나왔다가 한 번에 이렇게 틀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실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더리우트가 못 나온다게 된다면은 김민재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나는 약간 어떤 생각도 드냐면 비니시우스가 이제 왼쪽 윙에서 흔들어 제끼거나 공격수 쪽으로 올라오면서 막 흔드는 경우가 많아서 난 맨마킹 붙이면 안 그래서 돼. 나는 왠지 투엘이 이번 아스날 경기도 보면은 그리말도랑 마즈라이를 왼쪽에 보내가지고 부카요 사카랑 베나이트 그다음에 외대고르 조합을 틀어 막았던 것처럼 왠지 내 생각에는 그냥 김민재가 맨투맨으로 비니시우스 따라다니게 만들면서 90분 그 내내. 알지 그 리디거가 홀란드 수비할 때 보면은 백허그 하잖아. 이런 백허그 하면서 자꾸 홀란드 냄새 맡거든. 왠지 김민재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나는 근데 김민재 90분 동안 비니시우스만 따라다니 나오면은 잘 막을 것 같은데. 난 죽여줄 것 같아.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데. 또 4강에 대한민국 선수가 맨투맨 해가지고 잘 된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를로를 막아도 어. 박지성. 나는 왠지 민재 형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리디거 영상 좀 보고 네. 야 잠깐만 투엘이 이제 보여주는 거야. 팀미팅 하면서 투엘이 민재야 이거 리디거 보이지? 네. 야 요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장에서 계속 해리케인 세워놓고 네. 김민재가 이것만 그래가지고 왠지 이거 왠지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뛰고 결승을 갔어요. 명단제에 당하면. 아이고. 아니 박지성 선수 보세요. 명단제에 당했잖아요. 맨투맨 하면 명단제에다? 헌신했는데 결국에 결승 가는데 선발 명단에 넣고 명단제에 당하면 개빡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뭔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좀 좋았던 거 몇 가지 장면만 가져왔어요. 딱 2가지 장면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풀려 나오면서 상대가 공격을 가는 장면이죠. 역습이죠. 그러면서 뭐 파블로비치 내려오고 있고 이제 알폰소 알폰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대가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원래 요런 장면이라면 김민재가 약간 앞으로 무드로 나오는 동작부터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이어랑 같이 뒤로 물러버립니다. 그쵸. 뭔가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내가 그때 거의 반 졸면서 봤지만 네. 너무 좋았어. 저는 감탄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무는 수비를 했을 때 이번 시즌 이 팀에서 잘 안 맞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낀 걸 거고 깨달은 것 뭐 같아요. 그런 분석을 해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물르기만 해도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비해주는구나. 아니면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유튜브 킨 거예요. 어디서 문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본 건데 물으라고 해서 물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장면 보면은 결국 김민재가 이렇게 물러요. 네. 한 번도 안 덤비고 끝까지 물르다 보니까 파블로비치가 내려와서 공을 따주는 장면. 저 미드필더들이 끝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뭔가 김민재가 다이어가 왜 호디가드들이 항상 존재하냐 손가락질. 라고 했는데 그냥 무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은 공격을 못하게 되고 지연이 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와서 공을 따주는 거다. 이게 근데 수비를 배울 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수비의 일장은 기다림이에요. 지연이에요. 그렇죠. 우리 팀이 최대한 와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수비인데 지금까지 김민재는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건 그 지연을 하지 않고 본인이 끊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일장이 원래 지연이고 네. 그 딜레이 그 다음에 디스가이스인가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뺏는 건가? 하여튼 이래요. 제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장이 딜레이예요. 근데 김민재는 1장, 2장 하고 그냥 3장으로 들어가면서 나폴리에서 뛴 거야. 그쵸. 그래서 그 3장 플레이를 하면서 그게 다 통하니까 네. 이게 전 세계가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거지. 수비수는 역사상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최고의 수비수들 보면 김민재 같은 나폴리 활약을 보여준 수비수는 몇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장면이 좋았는데 이번 시즌 그런 장면들이 좀 잘 안 통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장면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 장면 요거 좀 레전드 장면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다이어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김민재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뛰어들어가니까 사실 얘가 편하게 헤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저 따라가고 있고 뒤에 어떻게 보면 벌써 늦었죠. 이제 알폰소도 약간 늦었고 뒤에도 약간 늦었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김민재가 물으면서 헤딩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헤딩으로 따내고 이 떨어진 거를 김민재가 먼저 와서 그냥 부셔버리면서 공 소유권 가져가가지고 전진 패스하는 장면. 여기서도 좋았던 게 공을 따내고 난 뒤에 무리하게 밀고 나가지 않고 빠르게 가까운 선수를 주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난 영상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그냥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뭔가 본인이 계속 전진 패스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앞에 있는 선수 주고 자기는 자기 할 것만 하면 된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진짜 무리한 패스를 시도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맞아. 그냥 편한 네. 패스만 하더라고 이제. 네. 그래서 김민재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재가 이거 하나만큼은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또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고치면 김민재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적응이 끝난다 생각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돌아서서 밀고 나올 때 김민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상대가 등을 보이고 있을 때 김민재가 가끔 묻어치려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허나 그 묻어쳤을 때 김민재의 그 액션이라던가 무브먼트 자체가 이 너무 공을 크다? 내가 완전 끊어야 된다. 내가 이거 뺏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날 경기에도 몇 개 보였어. 네, 등을 쥐고 있는데 가서 그냥 딱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서 내가 걔를 뺏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걔가 툭 돌아서는 순간 바로 상대가 역습을 나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니온 베를린보다 더 수준 높은 공격수들을 만났을 때 김민재가 그거 한번 잘못해서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어서 안 끊어도 되니까 그냥 못 돌아서게만 하고 본인은 스탠스 자체를 후방으로 이렇게 뭐 무르는 약간 스탠스를 취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알아서 그 선수가 이제 뒤로 가게 되고 네, 리턴 수비형 패스.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면서 뺏거나 걔네가 그냥 리턴 패스밖에 놓을 수 없는 환경에 만들어진다. 자꾸 이걸 뺏으려고 달려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서 걔가 돌아선다고 해도 위협적인 찬스가 안 생기고 김민재가 뒤로 먼저 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걔가 리턴 패스를 내고 침투를 한다 해도 김민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고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김민재한테 바랄 거는 없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아니지만 이번 경기 때도 사실 김민재가 그걸 아예 따려고 덤볐다가 못 따면서 얘가 돌아서면서 위험했던 장면이 나오긴 나왔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에릭 다이어가 가서 막 몸싸움하면서 에릭 다이어가 커버해줬던 장면인 네. 거야.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뭐 골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레알이 됐다거나 호드리고라든가 비니시우스가 됐든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견디면서 돌아서서 또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만 이제 그게 마지막 단계다. 네. 그러니까 이게 1장, 2장, 3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 경기 못 뛰었다고 이렇게 바로 바뀐다는 게 어려운 건데 김민재가 왜 이렇게 잘하냐라는 걸 보면 어느 팀에 갔던지 간에 그 팀에 또 맞춰서 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걸 해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까지만 바뀌면 이제 작살난다.
그래서 김민재가 제가 바이에른 뮌헨 와서 봤던 경기들 중에 그 묻어치는 수비를 해서 가장 성공했던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던 것 같아요. 어떤 경기죠? 맨유랑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회의론을 아 죽여버린 거. 그렇게 묻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묻은 경기들이 매번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김민재는 계속해서 선발 명단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치. 그 수비가 어느 순간 상대편한테 파악을 당하고 거기서 공을 받는 선수들이 더 이상 공을 끌질 않더라고요. 그냥 주고 리턴 딱 줘버리고 오히려 뛰어버리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 위치로 김민재 위치로 맞아. 뛰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또 위기가 생기고 그거를 에릭 다이어나 우파메카노가 땡겨오면서 커버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김민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약간 여론이 많았는데 그냥 여기는 제가 그 시즌 초반 때부터 말했지만 개인 사업자예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내 자리에서 내 1인분만 해도 그냥 먹고 들어간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고치면은 그냥 김민재는 누가 와도 어떤 감독이 와도 신임을 받을 거다. 하여튼 요렇게 또 이제 김민재 분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